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오늘도 마이크 사고 날 뻔했어요. 말을 하려고 이러는데 보니까 마이크가 안 켜진 거야. 아이고, 금방 보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사고 없이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배터리 한번 점검하고, 네, 배터리 다 있습니다. 자, 헐 12시 넘었네라고 난짱님께서 해주셨네요. 반고흐님 들어오셨습니다. 볼리메스님 오셨네요. 가정 없는 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박근혜, 준석이, 윤석열. 어휴. 김진현님께서는 5시 알람 맞춰 두셨다고요. 땡 하자마자 가서 투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진현님, 사고 없으면 무슨 재미냐고요? 에이, 그렇다고 일부러 사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경호님 아깝다. 아유, 아깝대. 아유, 정말 진짜. 자, 오밤중 뉴스 세 번째 주제는요. 최상목, 한덕수 또 드러난 거짓말입니다. 또 드러난 최상목과 한덕수의 거짓말. CCTV가 확보되면서 지금 연이어서 계속 이 두 새끼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본 적 없다. 나는 못 봤다. 라고 했던 것들. 나는 못 봤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할 수조차 없었어. 라고 했던 한덕수와 최상목. 계엄, 보고문도 못 받고 윤석열의 지시문건도 내가 안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결백해라고 했었는데 CCTV를 보니까 있네. 니들 다 봤네. 경찰이 확보한 CCTV는 국무회의장 주변의 CCTV, 그러니까 정부 종합청사 CCTV 하고요. 대통령실, 집무실 주변, 그러니까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던 그곳까지 CCTV를 다 확보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CCTV를 딱 보니까 뭐가 나와? 한덕수와 최상목이 못 봤어요. 우리는 대화도 안 했어요. 아무런 회의도 없었어요. 라고 했는데 받았네. 문건 받았네. 포고문 받았네. 받아들고 회의까지 하네. 그게 CCTV에서 나왔답니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로 지금 이 두 사람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기사는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김용현과 대화 나눈 적 없다더니 개업날 CCTV에 한덕수, 김용현하고 막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보면요,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무나도 경황이 없어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래가지고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일이 어찌 됐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다. 지시 문건 못 받았고 보고문도 못 받았고 김용현 내가 의논하고 이런 적도 없었어. 나중에 보니까 내 주머니 안주머니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던데 거기에 뭐 계엄 보고문 같은 게 있긴 있더라. 근데 난 이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고 난 읽어보지도 못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CCTV 보니까 뚝 보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문건인지 보고문인지 모르나 딱 열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김용현하고 막 열심히 얘기하는 장면도 나와 있고 한 거야. 이 뭐야 이거? 거짓말이네. 자, 윤석열이가 계엄 보고문을 나눠줬는데 자, 그 계엄 보고문을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국무회의를 연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뭐라 그래서 계엄 보고문 우리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무회의 열지를 못했어요. 요랬단 말이야.
근데 김용현이는 계엄 보고문은 나눠줬다 했거든. CCTV에 나왔네? 나눠주긴 나눠줬네. 그리고 김용현이는 국무총리랑 뭐 한덕수나 최상목 이런 애들한테 윤석열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전달했대잖아. 근데 한덕수도 최상목도 안 받았다 그랬잖아. 최상목은 뭘 받기는 받았는데 집어넣어놨다. 나 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아니야. CCTV 내용을 보니까 받았고 읽었고 열심히 이거 어쩌면 좋노? 지들끼리 막 의논하고 요런 게 다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매경 기사고요. 이거는 뉴스토마토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덕수가 계엄 전에, 계엄령 선포 전에 포고령을 확인한 사실이 CCTV에 찍혔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포고 문건을 받아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그리고 그 포고문 문건을 두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서로 공람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 등 몇 가지 지시를 윤석열한테 받는 장면도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 새끼들은 뭐야? 다 내란 가담이야. 이거 내란 가담이에요.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크게 한번 확대해 봅니다. 포고령 문건을 주변의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겠죠. 장관들하고 서로 나눠서 돌려 읽는 장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기타 다른 지시를 윤석열한테 받는 장면. 이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안 했다며, 안 봤다며, 없었다며 다 받았다는 거야. 진짜 흉측한 거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윤석열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 그 외에 이거 최상목 문건 말하는 거예요. 최상목 문건이 최상목한테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한테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최상목 문건 다른 애들을 최상목은 받았다 그랬는데 다른 애들은 안 받았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보니까 뭐 받은 게 확인이 된 거야. 심지어 그걸 받아놓고 지들끼리 이거 어쩌면 좋느냐고 쑥덕쑥덕 의논하는 장면까지도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적어도 한덕수와 최상목, 이상민 요 셋은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포고문도 전달받고 이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돌려보면서 의논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CCTV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진전된 내용이죠. 최상목 메모,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 관련해 가지고 각 장관들한테 내린 지시사항입니다. 8가지 부처에 내렸다고 그러잖아. 기재부나 외교부, 행안부, 경찰청, 국무총리 뭐 이렇게 쭉 보냈다 그러잖아요. 뭐 국방부는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자, 이것들을 아무도 받았다고 안 했단 말이야. 김용현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면서 8가지 정도가 있었고 8개 부처 장관들한테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무도 안 받았다 그랬지. 그럼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거야? 다른 장관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CCTV 보니까 다른 장관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참 엄청난 것이 이들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기억조차 안 난다, 너무 경황이 없었다, 서류, 지시사항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그냥 뭘 받아가지고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뭐 양복 주머니에 넣어놓고 했는데 그거였나? 저희들은 받기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오리발을 내버렸는데 그게 딱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죠. 얘들 계엄령 선포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찬성을 했거나 입 다물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입 다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내란이 벌어지고 내란 계획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고만 있었다. 장관이 그랬다. 그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내란을 묵인한 겁니다. 이들한테는 내란을 예방할 의무가 있어요. 이들은 안 되면 사표라도 내고 던지고 나와야 돼. 그런데 얘들 뭐 한 거다? 입으로는 반대한다 말했을런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솔직히 입으로도 반대했다고 지들도 말 못하지. 재고를 요청합니다. 이거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랬대잖아.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랬잖아. 신중하게. 반대가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밖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얘들은 내란 동조범이야. 내란의 공범들인 거예요. 이상민은 진짜 빼박이죠. 이상민은 단전 단수 지금까지 계획 없다며 배째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지금까지 수사를 개판으로 해왔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그 내란 직후에 지난해 12월 달에 다 밝혀졌어야 될 거잖아. 근데 지난해 12월 아니 올해 3월까지 검찰에서는 끝까지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은 건지 일부러 숨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이 얼마나 개판으로 했다는 얘기야. 이와 관련돼 있는 검사들 다 목 날아가야 돼요. 지금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단 이거 맡고 있는데 이 특별수사단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들 얘들 다 잘라야 돼. 아니 얘들 다 저기 감옥 보내야 돼요. 얘들 내란을 일으키는 범인들을 숨겨준 거야. 내란 범인들을 도피 은직한 거예요. 내란에 대해서 부하 수행죄예요, 이것도. 얘들 딱 걸린 거예요. 제가 한덕수, 최상목 딱 걸렸다 그랬는데 이상민 검찰도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응? 얘들 지금 거짓말한 거 싹 다 걸린 거야, 지금. 어제 기사까지만 해도 CCTV 나온 거하고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이 한 얘기가 다르다 정도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다른지가 이제 드러난 거야. 아니 근데 이게 CCTV만 꺼내보면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왜 이 CCTV를 안 꺼내봤을까? 왜 안 해봤을까? 의도적으로 숨겨준 거예요. 만약에 CCTV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 했다? 그거는 얘들은 볼 것도 없어요. 만약에 CCTV를 아예 안 받았다? 이게 직무유기죠. 검찰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CCTV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 한덕수가 안 넘겨줬어. 최상목이가 안 넘겨줬어. 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넘겨준다고 안 받으면 되나?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한덕수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CCTV를 넘기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거지. 자신들이 내란에 사실상 동조했었다는 거 딱 들키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안 넘기지. 못 넘기지. 자기 이거 자칫하면 다 사형이야 이거. 적어도 징역 10년씩 나오는 그런 거예요. 참네. 야, 참 어마어마하다, 그죠? 정말 놀랍게도 이주호는 이 CCTV를 넘겨준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도 이게 군사 기밀이 어쩌고 하면서 거부해버리면은 못 받을 수 있는데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국무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게 되는데 이주호는 지금 이번에 그 거부를 안 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지. 이주호는 여기 가담 진짜 안 했던 거지.
지주호는 당시 내란 국무회의 여기 불려가지도 않았대잖아. 그러니까 지는 난 깨끗해 하고 넘겨준 거죠.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한덕수와 최상목을 일찌감치 탄핵했었어야 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주호는 더 나쁜 놈인데 이주호가 권한대행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최상목 한덕수를 살려두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뭘 했습니까? 이주호가 나쁜 놈이면 그 놈도 또 탄핵하면 된다. 이주호가 나쁜 놈이라고 이주호가 나쁜 놈이고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미 나쁜 놈이면 나쁜 짓을 한 놈, 이미 나쁜 짓을 한 놈 얘들을 봐주기 시작하면은 내란 세력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얘네들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내란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요, 드러나잖아. 제일 나쁘다, 최악이라고 하던 이주호가 CCTV를 넘겨준 거 아니야.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해봤어요. 탄핵해봤어요. 탄핵 안 해보고 왜 그런 얘기합니까? 라고 핏대 올렸습니다. 이주호가 나을지 안 나을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죠. 보세요. 이주호가 낫긴 낫네.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계산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수계산하면 진다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경찰이 요새 왜 이렇게 나가죠? 사실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불투명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곳으로 생각했잖아. 근데 이번에 경찰이 왜 이렇게 이렇게 검사들도 안 하는 수사를 하지? 네, 차기 정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 수뇌부는 이른바 한덕수와 최상목이 알박기 한 사람들이야. 얘들 다 날라가. 그 날라가면서 같이 날라갈 놈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 경찰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한테 갖다 바칠 선물, 성과물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는 수사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똑같이 해요. 근데 지금 검찰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해체가 될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미 죽은 목숨인데 뭐 누구한테 잘 보일 거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경찰은 야, 검사들도 없겠다.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렇게 태세 전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뭐 좀 나름 뭘 좀 하려고 깔짝대고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야들 믿으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경찰 지금 CCTV를 통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빨리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얘들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이놈들 사형이야. 이상민은 정말 사형이야. 얘는 언론사 단전 단수라니 이스런 아니 지 판사했다며. 이상민은 판사했다며. 판사 새끼가 있다고 해도 돼? 간단하죠. 이상민이는 보복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태원 참사로 이상민이 탄핵 한 번 당하죠. 그리고 이번에 내란 사태로 또 한 번 당하죠. 두 번이나 탄핵당한 거에 대해서 지금 앙심을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론사 단전 단수하라고 한 거야. 이런 놈이 몇십 년 동안 판사를 했었다는 게 참 아찔하지 않나요? 소름이 쫙 끼쳐요. 재판 어떻게 한 거야? 얘들 한 재판 제대로 한 거 맞아? 아찔합니다. 그죠? 예. 자, 아무튼 경찰의 빠른 수사, 신속한 수사, 강력한 수사를 기대해 볼게요. 경찰이 이번에 어떤 선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미래가 달렸다이. 잘해라이.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맹랑님 5시에 출